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습니다. 진전없는 비핵화 협상과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9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양천구의 본의회 중 벌어진 폭력 사태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행정 재경위 정원 조정에 반대해 당시 의장석을 점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신상균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내일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청와대가 경제 문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레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진전 없는 비핵화 협상과 중국 배후설을 이유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황하람 기자입니다. He and I will be traveling to North Korea next week to make further diplomatic progress towards our objective.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발표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동시에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이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앞서 16일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And the relationship seems very good. I think it's probably hurt a little bit by China because China isn't really happy with what I'm doing on trad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고 곧 만나길 고대한다며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정치권은 그 어느 곳보다 대화와 타협이 강조되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얼마나 이런 기대에 부합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민낯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구의원들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회의 시작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자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아예 단상을 밟고 올라섭니다. 의사봉 직원들 어디 갔어? 시나리오 갖고 나니까. 사라진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하겠습니다. 고성과 몸싸움은 10분 넘게 계속됐고 실랑이를 벌이다 동료 의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날 몸싸움은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정족수 변경 안건 상정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여야 동수이던 상임위 정족수가 여당에 유리하게 바뀌는 걸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우리가 이거는 몸으로 막자. 막은 바람에 곰잠 나서. 결국 신상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정족수 변경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서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기초의회의 정치 수준이 낯뜨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북한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중국과 북한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双方已经同意就下一步安排继续保持接触.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소식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宣布他已经要求国务卿蓬佩奥不要前往朝鲜，原因是当前朝鲜半岛无核化方面没有取得足够的进展。 하지만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당장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도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북미 및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은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다음 달로 예상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에도 돌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세 딸은 숨지고 남편은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 53분쯤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9살 여성과 어린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고 이불이 덮인 상태였습니다. 이 남편인 42살 남성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편 A씨는 있었는데 그거는 감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약물인지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네, 남편 A씨는 옥천 시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집안 사정 때문에 학원 문을 잠시 닫는다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최근 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이 집안 사정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여동생 집에 가서 이 생활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여동생은 오늘 언니를 위로하려고 집을 찾았다가 이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남편의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조사에 작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옥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5명에 불과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4억 인구 대국 중국도 최근 저출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명을 위해 늦게 결혼하고 아이를 적게 낳자. 1978년부터 엄격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펴왔던 중국 정부. 그런데 최근 새끼 돼지 3마리가 등장하는 새 우표가 공개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이 40년 만에 전면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출산율 급감이 국가적 위기로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就是生活压力比较大吧，然后花费也比较多，孩子上学之类的，学区房什么的都有很大的问题。然后可能培养过一个孩子，知道就是特别辛苦，就不想再生第二个。现在主要是大城市的出生率比较低，那么大城市的生活的竟然面对着房价很高，生活压力也相对较大。 중국에서 한 자녀당 1년 평균 양육비는 우리 돈 342만 원 정도로 월 평균 가계소득의 40%를 넘습니다. 신생아는 줄어드는데 60세 이상 인구는 늘면서 지금 상태로 계속 간다면 현재 14억 중국 인구는 2050년 이후 10억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혼을 까다롭게 하고 현재 합법인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에 7선의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내는 강력한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전당대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약 42.8%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송영길 의원, 3위는 김진표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저 이해찬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찬 의원은 20년 집권 플랜을 내세우며 이제 당이 안 보인다는 말은 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격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수락연설에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대표들에게 5당 대표 회담을 개최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이 강력한 여당 대표를 내세운 만큼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고위원회는 김혜영, 설훈, 박강원, 박주민, 남인순 의원 등 5명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 주자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등장하자 당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초반 탈당을 놓고 논란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라며 최근 제기된 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축사의 상당 부분을 경제에 할애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정면 돌파로 맞선 겁니다.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도 내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한 각종 비판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붓기로 억지로 만든 통계라며 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